글로벌 비트 출발합니다. 어제 하루 쉬고 돌아왔더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느낌입니다. 이번 한 주 정말 많은 일정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 첫 번째 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WWDC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주가의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오늘 글로벌 비트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간밤 주요 특징주들과 종목들을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체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이번 주 첫 거래일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바로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가 이렇게 일제히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CPI 그리고 FOMC라고 하는 커다란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0.3% 내외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모두 다 최고가로 마감지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를 확인하기에 앞서서 애플의 WWDC 내용을 오늘은 특별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부터 WWDC의 기조연설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기대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충족되는 기조연설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리와 챗 GPT 간의 파트너십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 뭐 다양한 데모들을 보여줬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리한테 이렇게 아이를 위한 베드타임 스토리를 좀 만들어줘 라고 하면서 어떤 키워드를 던져주자 이미지가 덧붙여진 동화를 만들어주는 그런 데모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은 앱 내 혹은 앱들 간 시리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가 혹은 챗 GPT가 이 아이폰 내부에 있는 모든 앱들 안의 데이터를 다 파악하고 있고 그것들을 연결시키는 기능을 이제는 구현할 수 있다는 건데요. 가령 어떤 앱에서 보냈는지, 이메일을 통해 보냈는지, 문자를 통해 보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지난주에 지민이한테 보냈던 것들을 조금 전부 다 보여줄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들을 통합해서 제시해 줄 수 있다. 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애플 인텔리전스 새로운 AI 시스템에 대해서 어떠한 세부 내용들이 공개될 것인가 많은 기대감이 모여 있었는데요. 이런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알림들 속에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알림들을 선별해서 보여주는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애플의 앱 혹은 타사, 서드파티 앱 내에서 글을 쓴 것을 교정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었고요. 그 밖에도 AI를 통한 이미지 생성, 교차 앱 업무, 퍼스널 인텔리전스, 그리고 사생활 보호 등의 기능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가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바로 조금 전에 댄 아이브스가 즉각적인 커멘트를 내놨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대표적인 애플 강세론자로 분류되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주가가 오늘 당장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결과였다. 나는 실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개인화 그리고 대규모 언어 모델을 중심으로 애플의 성장 궤도를 바꿔줄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얼마만큼 매출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이폰 16을 시작으로 아이폰 교체 주기가 본격적으로 촉발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를 조금 살펴보자면 일단 애플의 주가는 즉각적인 하락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2% 넘게 내림세를 그리다가 챗 GPT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낙폭을 조금 만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애플의 이 데모데이 WWDC 행사가 있는 당일 애플의 주가는 보통은 하락 반응을 나타나게 됩니다. S&P 500 지수 대비했을 때 한 10bp 정도 언더퍼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주가 하락에 너무 실망하기보다는 앞으로 이것이 매출 증대 효과로 얼만큼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월가의 분석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WWDC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반도체 테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10대 1의 주식 분할을 마치고 오늘 처음으로 거래를 개시를 했는데요. 그 효과를 좀 받아간 것 같습니다. 0.7%대 상승한 채 오늘 거래를 마쳤고요. 이 외에도 주가에 좀 탄력을 제공해 줄 만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에버코어 ISI 측에서 상당히 불리시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시가총액이 2배 넘게 증가해서 S&P 500 지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서 15%까지 이를 것이다. 지금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7%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15%면 엄청나게 큰 건데 특정 기술을 장악한 기업들이 늘 비중을 키워왔다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반도체 테마 내에서 나홀로 빨간불을 켰던 종목이 바로 AMD였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의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있었는데요. 동종업계 내 다른 경쟁사들 비해서 주가가 조금 비싸다라는 점을 부담 요인으로 제시를 했고요. 주가는 4.5% 내림세 160달러 선은 그래도 지켜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랬던 반면에 같은 모건 스탠리가 오늘 브로드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매수 의견을 게시해줬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일라이릴리 헬스케어 섹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FDA의 패널 한 명이 일라이릴리의 알츠하이머 약이죠. 도난의 마비 초기 단계 환자에서 효과를 보였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라이릴리의 주가는 1.7%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자, 업종별로 봤을 때는 오늘 가장 강했던 업종은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사실 최근 한 달간 4%나 빠지면서 가장 부진했던 업종이기도 한데요. 오늘 골드만삭스가 올 여름에 원유가 좀 부족할 것이다 라는 경고성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고요. 그러자 에너지 섹터도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이버 보안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인데요. 오늘 S&P 500 지수에 신규로 편입되는 3가지 종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KKR, 그리고 고데디 이런 종목들이었는데요. 6월 24일부터 편입 예정이 되어 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는 이 소식에 힘입어서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가 항공사의 대표주자죠.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보겠습니다. 행동주의 투자가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분을 약 2조 6천억 원어치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리고 주요 경영진들을 일부 교체할 거라는 이야기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갔고요. 사우스웨스트는 7% 급등한 29.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래프트킹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래프트킹스의 경우에는 오늘 모건 스탠리가 탑픽주로 선정을 해줬습니다. 네, 여기 내용이 살짝 잘못 들어가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탑픽 선정에 따라서 드래프트킹스가 3% 급등했다는 점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게임스탑입니다. 밈 주식의 열기가 이제 조금 식어가는 걸까요? 게임스탑의 주가가 이틀째 하락세를 나타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밤 나타난 미국 증시 특징주들 정리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가장 중요했던 외신 헤드라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외신 헤드라인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FOMC에 이어서 CPI 발표까지 상당히 굵직한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애플의 WWDC 이후의 주가 반응을 체린 앵커가 주요 내용과 함께 짚어주었는데요. 애플뿐만이 아니라 이런 매크로적인 상황이 조금 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주입니다. 일단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오름폭을 보이면서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들, IB들은 올해 금리 경로 전망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뉴욕 주요 지수가 현지 시간 12일로 각각 예정된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결과 발표를 기다리며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7일 발표된 미국의 뜨거운 고용지표 이후 채권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가 상승세가 제한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5월 CPI 전망치는 전월 대비 기준 0.1% 올라 4월 0.3%보다 오름폭이 둔화할 전망입니다.
다만 전년 대비로는 3.4%로 전월과 같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은 전월 대비 0.3%로 4월과 같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주요 IB들의 금리 경로 전망치 조금 업데이트된 부분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CT에서는 여전히 75bp 인하가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한 3회 정도의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일단 6월 7일에 업데이트된 내용에 따르면 9월쯤에 금리 인하가 처음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JP모건 보시면요. 6월 7일 업데이트된 내용 금리 인하 한 번 정도에 그칠 것 같다. 25bp 인하에 그칠 것 같다라는 전망으로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반영이 되진 않았지만 골드만삭스도 금리 인하 시기를 조금 더 늦추는 발언을 함께 내놨는데요. 다음 장 살펴보시면 골드만삭스가 전망을 하고 있는 이번 CPI 전망치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헤드라인 CPI의 경우에는 0.11% 월간으로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내놓고 있고요. 3.36%의 연간 상승률을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어 CPI 이 부분이 연준이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수치죠. 0.2% 월간 기준 그리고 연간 기준 3.5% 상승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둔화 추세 자체를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CPI 발표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시면서 저희 글로벌 비트에서도 자세한 내용들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금리 경로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미국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AI 관련 종목들의 상승 그리고 그 주변 종목들의 상승이 상당히 많이 시장을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중소형주가 그 뒤를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상승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소형주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IT 버블 당시에 이 파란 색깔 바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소형주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비율이 한 41%가량이었는데 현재 보시죠. 42%가량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점을 비교를 해볼 때 이렇게 펀더멘탈적으로도 우리가 그 아랫단위 종목들이 탄탄하게 잘 받쳐주고 있는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WWDC 앞서서 체린 앵커가 굉장히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전해주었는데요. 인텔리전스 AI 관련해서 우리가 주요 업데이트되는 사항들 어떤 것들 살펴보면 좋을지 한번 하나하나 뜯어보죠. 애플이 자체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인 세계 개발자 회의 WWDC 2024를 개최하는 가운데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새롭게 선보였지만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발표 직후 뉴욕 증시에선 실망 매물이 쏟아졌고 애플의 주가는 2% 가까이 밀려 지난달 5월 23일 하루 동안 2.11% 하락한 이후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자체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이는 온디바이스, 내장형 AI와 클라우드, 가상 저장 공간 AI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AI입니다. 운영 소프트웨어는 iOS 18, 아이패드 OS 18, 맥 OS 15입니다. 애플은 올해를 시리의 새로운 시대라고 표현하며 기존의 음성인식 서비스 시리에 새로운 AI 기능을 접목시켰다는 점을 특히 부각시켰지만 투자자들을 만족시키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일단 간밤 주가 흐름 자체는 좀 불안하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체린 앵커가 언급을 해주었듯이 WWDC 2024 이후의 주가 반응은 오늘 밤부터 그리고 주요 매크로 데이터들이 공개가 된 이후부터 조금 더 좀 침착함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WWDC 2024 어땠을까요? 우리 모두를 위한 AI를 특히 이 키워드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픈 AI와의 협력을 통해서 챗 GPT를 통합한다라는 발표를 내놨고 그와 함께 애플도 사실 지속적으로 자체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랬던 만큼 앞으로 향후 기타 AI 모델 지원도 발표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도 내놨고요. 애플 인텔리전스 AI 등의 핵심 내용은 결국 보완일 겁니다. 생성형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클라우드로 적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자체 기기에서 돌아갈 수 있는 AI 기능으로 시연을 할 것이냐 이 포인트 안에서
따라서 자체적인 기기 안에서 구동을 해야만 개인의 데이터가 보존이 될 수 있고 따라서 그 키워드가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AI에 적합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비전 프로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도 나왔는데요. 6월 28일에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지와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비전 프로가 출시된다라는 소식 업데이트되고 있고 더불어서 폴더블 이슈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계약 관련해서 계속되는 솔솔 풍겨오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애플의 폴더블 라인업에 어떠한 차후 전망을 가지고 올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WWDC의 주요 키워드들을 정리를 한 부분을 레딧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2021년에서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맥, 그러니까 애플의 노트북 라인업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이폰으로 필두가 되는 iOS, 애플워치, 시리, 다시 맥이 돌아왔고요. 그리고 2022년에 아이폰이 컴백을 했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댓글을 살펴보니까 결국 AI가 아니겠느냐라는 댓글이 상당히 많이 보였는데요. 일단 그 AI의 자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실망 매물이 주가에는 반영이 되었을지언정 앞으로 애플이 계속해서 내놓는 비전에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주식 분할 관련해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주식 분할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두고 갑론을박 참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 내용들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총이 각각 3조 달러를 넘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은 시총 2위 자리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엔비디아와 애플의 간밤 흐름이 갈렸습니다. 7일 장이 끝난 뒤 기존 주식 한 주를 10주로 쪼개는 10대1 액면 분할을 단행한 엔비디아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오르내림을 반복한 끝에 결국 지난 주말보다 0.90달러, 0.75% 오른 121.79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올해 전체 주가 상승률은 146%에 육박합니다. 이런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엔비디아 주식 분할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 주장하고 일부 월가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주식 분할이 일생일대의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주식 분할 이후 S&P 500 대비 주식 분할을 진행한 종목의 주가 흐름을 야후 파이낸스에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1980년대 데이터는 조금 과거 데이터니까 뒤로 밀어두고요. 2010년 이후에도 S&P 500보다 주가 액면 분할을 진행을 했던 종목들의 상승률이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는 아직까지는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살펴봤을 때도 S&P 500이 11.9% 오르는 동안 액면 분할을 한 종목들의 주가 상승률은 25%가 넘어서는 모습을 기록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인 거죠. 자, 다음 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에버코어 ISI에서는 S&P 500 내에서 엔비디아 비중이 이제 앞으로 10에서 15%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골드만삭스와 월가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앞으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동성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엔비디아의 유동성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가 흐름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반면에 엔비디아 주식 분할 이후에 주가 상승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들 하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아마존의 경우에도 주식 분할 이후에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80%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다. 따라서 엔비디아를 매수할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선택할 것인가는 투자자 본인들의 판단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와 비트코인 금 가격 함께 짚어보시죠. 여름 원유 부족할 것이다라는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가 아주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3.1%나 오르면서 다시 78달러를 바라보고 있는 WTI 원유 선물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각각 0.5에서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과 은, 구리 가격 일제 오름폭 보이는 가운데 구리 가격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